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머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 뭐 오늘 이제 미국 쪽 이야기 중에 화웨이와 반도체 시장의 변화를 좀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미국인데 화웨이 반도체를 얘기한다고요? 예, 예, 그럼 중국 그렇습니다.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화웨이하고 연관된 반도체 시장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유는 네, 화웨이가 워낙 많이 핸드폰을 찍어냅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뉴스에도 뭐 영국에서는 5G에서는 화웨이는 폐지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뜨긴 하는데, 네, 예. 물량 자체가 뭐 애플, 삼성, 그다음에 화웨이하고 남은 중국 회사들 엄청나게 찍어내거든요. 근데 네. 특히 이제 화웨이 공격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얘가 그러면은 이제 샤오미는 이제 핸드폰 안 만들어요? 만듭니다. 엄청 많이 팔고 아, 있습니다. 걔들도 만들어요? 네. 국내 많이 팔고 중국에도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고 계속 점유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 꽤나 높습니다. 걔도 음, 오포하고 비포라는 회사도 네, 네, 있고요. 걔네도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화웨이, 오포, 비포, 샤오미, 그리고 네 개 회사가 전 세계에서 이제 삼성하고 애플 빼고 나서는 걔네밖에 없다고 거의 보시는 게 네, 맞습니다. 네. 거의 뭐 LG는 이제 명맥이 잘 안 보이고 소니는 사라져 버렸고 노키아, 에릭슨 뭐 잘 안 보이고 다 그래서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 뭐 애플은 양이 한계가 있겠고 삼성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고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내에서 파는 것은 거의 포기했다라고 보는 게 아, 맞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뭐라고 하더라? OEM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OEM. OEM은 내가 개발해가지고 업체한테 막 만들어달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ODM으로 간답니다. 아, ODM으로? 예, ODM은 아예 개발도 그렇죠. 니네가 네, 하고 네, 마크만 내 걸 찍어서 파는 겁니다. 네, 그렇죠. 끔찍한 이야기죠. 예, 끔찍한 이야기인데 삼성이 이제 그걸 한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 내부에 이제 그 단가를 못 맞추는 거죠. 네. 단가나 뭐 이제 걔네 이제 규격이나 이런 거 맞추기에는 삼성 팀을 이용해 갖고 하기 힘든 거니까 이제 외부의 거는 자기네 걸 하더라도 중국 내부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 이야기를 굳이 끌어낸 이유는 화웨이가 엄청납니다. 얘네가 이제 1등을 하겠다고 대들고 있는데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네. 기술도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그 발전 속도도 너무나 빠르고 단가는 뭐 따라잡을 수가 없고 이렇게 볼 때 얘네를 이제 미국에서 공격을 했는데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 방법이 주요 부품을 이제 안 주겠다는 겁니다. 안 줘가지고 니네 안 주면 안 되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량은 좀 줄었을 겁니다 아마. 아, 네. 예, 근데 앞에 보이는 이런 회사들, 앞에 회사 한번 보시죠. 이거 무슨 온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뭐 여기 스카이웍스 솔루션 보시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경기 고점이 있었거든요. 되게 셀 때 18년 초죠. 거기부터 시작하고 좀 떨어지긴 했는데 별로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네. 화웨이 쪽에서 이제 매출이 줄었을 것인데 그리고 다른 회사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반도체 주요 부품 회사고 화웨이한테 좀 납품이 좀 막힌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련 핸드폰 이제 반도체 회사인데요. 스카이웍스 솔루션이라는 회사인데 보시게 되면 18년 초에 좀 높았고 그 후에 다시 또 높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왜 보는가? 주가가 좀 이게 고평가되었다고 봅니다. 아, 고평가됐기 때문에. 예, 브로드컴이랑 해서 똑같고요. 고평가도 되었고 화웨이가 물건 안 사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뉴스가 그런 게 나왔죠. 화웨이 최신 핸드폰을 뜯어봤더니 미국 품이 없더라. 네, 얼마 전에 뉴스가 네, 그래서 나왔죠. 이제 거기서 이제 뉴스가 지적했던 회사들입니다. 그 회사들이 빠지고 대만이나 또는 이제 유럽계 회사들 부품을 갖다 썼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대만 쪽 제가 조사를 해보니 대만 쪽 반도체가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 반도체 부품이 너무 많이 수출이 되더라고 한쪽에서 그랬습니다. 세계 경기가 돌아서는 거 아니냐. 반도체 판매가 높다. 근데 반도체 판매가 높아진 게 아니고 보기에는 화웨이 제재하면서 화웨이 물량이 대만으로 넘어갔고 거기 찍어갖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연동해서 또 하나 고민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나올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텔이 드디어 삼성전자한테 CPU를 만들어달라고 맡겼다. 네. 한쪽에서 그러는 겁니다. 드디어 인텔한테 뭐 인정받은 거냐. 좋다. 네. 잘 가자. 막 이렇게 했는데 전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화웨이가 TSMC한테 대규모로 물량을 발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쪽 라인에서 이제 쉬고 있는 이제 라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TS 대만에다가 못 맡기고 미국 내에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 삼성한테 일부 물량을 넘긴 것 같습니다. 삼성 역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안 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CPU 물량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텔에서 삼성한테까지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초에서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아마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쪽에서 미래가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음. 아직 이제 그 화웨이하고 중국 회사들이 미국으로 돌렸던 물량을 갖다 대규모로 TSMC로 돌리면서 대만으로 돌린 거죠. 미국에 시켰던 걸 대만으로 돌리면서 그 물량 때문에 캐파가 부족했고 대만 쪽에 그 생산한 향은 여력 남은 게 없었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로 좀 넘어가는 물량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받아온 게 아니냐. 삼성은 딱 하나뿐이지 나머지 회사들은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 네. 한다고 해서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을 받든 말든 지금 마구마구 가고 있습니다. 마구마구. 네. 이게 정상인가? 정상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쪽 그런 말씀하십니다. 야, 퍼를 계산해 보니까 괜찮더라. 이게 계속 늘어나고. 네. 그런데 이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제 계산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그게 아닙니다. 왜? 퍼는 주당 순이익이나 주당 ROE도 그렇고 주당으로 따지는데 네. 주식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당으로 따지면 안 되고 FCF라고 이제 자유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네. 주식의 이제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너무 자주 매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자유현금 흐름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주식 수가 줄어든 것이 ROE나 또는 퍼에 영향을 주면서 저런 이제 고평가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화웨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뉴스인가 보니까 뭐 그 기업의 오른팔 왼팔이 다 그만뒀다 뭐 그렇게 뉴스가 그렇습니까? 나오긴 예. 그 부분 못 봤는데. 네, 화웨이가 워낙 뭐 천재들이 많다면서요. 많죠. 그게, 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실제로 그 회장이 오른팔 왼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이도 보니까 거의 두 사람 다 40대더라고요. 네, 그럼 40대면 실제로 뭐 화웨이가 생긴 걸 생각해 보면 네. 실제로 아마 뭐 창업 멤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그쵸, 하는데 그쵸. 뭐 이번에 그만뒀다 둘 다 뭐 왜 그렇게 그럴까요? 둘 다 뭐 그냥 독립 뭐 그런 식으로 써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음. 봤던 뉴스에서는. 네. 공격받고 하니까 차라리 떠나는 게 낫다 생각했나 보네요. 뭐 국영겹체니까 거기도. 네. 예, 말 안 해도 다 국영겹체니까 뭐 딴 데 가서 또 차림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네. 그래고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습니다. 얘네가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매출이 내년도에 확실하게 줄어들 네.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로 전편인 호주 이야기할 때 조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뭐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2월 15일 날까지 해가지고 뭐 합의를 내겠다라고 하는데 네. 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자기네 입장에서는 뭐 거의 벗어난 것처럼 충격이 거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을까. 자기네 이제 그 전에 내렸던 관세만 해도 줄여달라고 하고 네. 그러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그걸 갖다 내려주고 뭐 걔네 뭐랄까 키를 넘겨주게 되면은 지금까지 온 게 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못하고 15일 날 관세를 부과하고 내년도가 되면 더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이 됩니다. 두 국가는 충돌한다? 지금 이미 충돌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충돌하는 게 지금은 다시 이제 봉합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봉합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거는 무역 분쟁이라기보다는 뭐 여러분 다 똑같이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건데 이거는 헤게모니 싸움, 누가 세상을 이제 이끌 거냐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예정된 전쟁. 예, 유명하죠. 예, 근데 뭐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읽어봤는데 저는 뭐 별건 없던데. 그렇습니까? 내용이 딱히 뭐 없더니까 1부, 2부, 3부가 있는데 1부는 역사상 그 처음에 나온 게 아테네하고 그 뭐죠? 스파르타가 이제 스파르타가 원래고 아테네가 신흥 국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싸우게 된 배경. 그러면서 그 후로 뭐 역사상 이렇게 된 것들 일부. 그 2부는 이제 중국하고 미국. 그 3부는 또다시 그걸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얘기는 뭐 그런 신흥 국가가 뭐 아무래도 기존 국가가 신흥 국가 누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싸움이 난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걸 이렇게 전쟁까지 이렇게 된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로 이제 끝나는 거고. 이분은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중국이 현재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 뭐 그 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끝에 가서 뭐 북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가지고 또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런 남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결국엔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상 전쟁이 난 게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전쟁이 난다. 아, 그렇죠. 별거 아니고 예, 예. 싸우죠. 그래서 싸움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된 것처럼 3부는 그래서 또 옛날 그 뭐 그리스 아테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풀어내야 되겠냐 뭐 이런데 실제로 미국 중국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내용을 이제 2부에서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예, 예. 예전된 전쟁이면 실제 미국 상황, 그 중국 상황을 서로 설명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싸울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가 기대를 하면서 읽었는데 그 얘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변죽만 계속. 저는 또 재밌는 게 책에 트럼프라는 얘기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 뽑히기 전에 쓴 책인가요? 아니야,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 그냥 대통령님이었어요? 네, 번역을 그렇게 한 건지 원책이 그런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고 그냥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해요. 미국은 전부 다 그냥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썼는지. 그렇군요. 저 그 토크멘터리 전쟁사라는 거를 요즘에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국방 TV라는 게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저 국방 TV가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국방 TV에 그러니까 국방 TV에 그 미국은 PBC라고 있죠. PBC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KBS 비슷한 국영방송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큐멘터리 좋은 거 많이 하죠 또. 네. 국방 TV에 거기서 그 전쟁사 관련해 갖고 하는데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전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전략하고 국가 운영 막 이런 거에 쑥 설명을 해주는데 네. 너무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전쟁사학자라고 임용환 선생님이라고 나오시는데 네. 그분이 약간 웃기게 얘기를 하시는데 재밌게 얘기해 주시죠. 근데 번뜩이는 그 인사이트를 가끔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보실 때 이게 전쟁사학자니까 이렇게 싸우고 죽이고 막 서로 그런 걸 보시는데 네. 국가란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헤게모니 싸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네. 하늘 아래 태양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하시면서 예, 두 태양이 있으면 두 태양이 죽도록 싸운다 한다. 그러니까 중국은 태양이 되고 싶고 미국은 지금의 태양으로서 올라오는 걸 바라지 않고 이거 뭐 무역 분쟁가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바라보면은 항상 다리를 분질러 버렸으니까 미국은.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정된 전쟁에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해요. 예. 중국은 태양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우린 태양이었다. 그렇죠. 중화태양이잖아요. 걔는 항상 그렇죠. 네, 원래 태양이었고 우리는 원래 이 근처 우리를 제외한 주변은 다 오랑캐잖아요. 그렇죠. 걔들 생각해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조공을 바쳤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잡아줬죠. 네, 그러니까 그랬었던 건데 지금 다시 우리는 원래 그렇게로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다. 네, 그 책에는 그렇게 뉘앙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중국의 입장은 뭐 미국이 이렇게 된 건 아는데 우리는 원래 그렇던 우리가 천황이다. 그러면 천황은 인간이 아닌 존재였고 주변에 있는 애들 보면 무조건 뭐 삼보일배 뭐 그런 거 하면서 말 그대로 납작 엎드리고 뭐 그랬던 존재다. 그런 우리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이 주변 국가들 뭐 인도나 뭐 우리나라나 뭐 이런 나라들은 우리는 그렇게 그 주변은 그렇게 다스릴 생각이다. 그렇게 거기엔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던 걸 그냥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뭐 특별한 거 없다. 그 말이 또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런 뉘앙스로 보니까 책에는 써 있더라고요. 저 이제 어떤 책이었는지 까먹었는데 이제 그 책에서 그런 얘기 써 있더라고요. 헤게모니 국가가 없는 시절은 없다. 네. 항상 누군가 헤게모니 갖고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 걔가 헤게모니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헤게모니 잡혀서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권력 균형이 어떻게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끝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역사상 있던 나라들 중에 헤게모니 잡은 나라들 중에 미국이 제일 관대하다. 그렇죠. 네. 이것보다 더 관대한 나라가 있었겠느냐. 다들 뜯어먹으려고 난리였는데 그나마 얘네가 제일 관대하다. 그렇게 치면은 아까 얘기했던 갑자기 또 까먹네. 아테네 말고 무슨 스파르타. 스파르타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어떤 식이었습니까? 스파르타는 다른 국가를 냅뒀다는 거죠, 그냥. 걔는 그쵸. 걔도 국민이 몇 명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테네가 오히려 주변 국가를 지배하려고 했던 거지. 걔는 숫자가 많았어요, 사람이. 걔네들은 스파르타는 그냥 자기네들 국민들 열심히 군인으로 키우고 이래 있었지. 다른 그 주변 도시 국가를 그렇게 건드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치면 워낙 우리가 강력하니까 그냥 알아서 깨갱하는 거지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책 보니까 그 실제로 미국이 이렇게 세계 경찰이 된 건 루즈벨트 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 후에 이제 잘 안 나오고 싶어하죠. 스파르타랑 비슷하네요, 말씀대로. 말 그대로 루즈벨트가 그냥 자기는
우리 한국은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 경찰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대놓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쵸, 보니까.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상 이 체제가 좀 되게 좋은데 말씀하신 그렇죠. 네. 아테네는 쪽수가 많았었고 스파르타에 네, 네. 비해서. 근데 지금 중국은 뭐 어디서나 쪽수가 많으니까. 네. 저 그전에 저희가 아프리카 특집도 한번 했지 않았겠습니까? 특집할 때 아프리카 얘기할 때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국에 워낙 이제 하층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네, 그렇죠. 개발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네. 아프리카 갈래? 그럼 갈게. 그럼 거기다 막 몇백만 명씩 이주시켜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한국 몇백만 명 이주는 못 시키는데 걔는 쪽수가 많다 보니까 네. 그냥 뭐 한 20만 명 이주시켜가지고 도로 깔고 철도 깔고 주저앉아서 살고 있고 그래서 합치면 네. 총 아프리카 대륙에 몇백만 명 들어가서 거기서 뭐 석탄도 캐고 코발트도 구하고 네. 나무도 하고 뭐 뭐도 키우고 꽃도 키우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요. 걔네야말로 진짜 진정한 식민지화가 가능한 인력과 물자를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국내만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사는데 네. 뭐 중국이 나쁘다 싫다 그런 것보다도 참 이게 무슨 협의해갖고 될 만한 것인가. 화끈한 전쟁은 안 하겠지만 뭐 1차 합의 한다고 한다는데 1차 합의라는 게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중국이 이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잡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트럼프는 딴 말을 한다. 네네. 딴 말을 해도 누구도 뭐라 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트럼프를 갖고서 좀 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은 놀 수는 있는데 왜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은행이 몇 개 트럼프를 놀리기 전에 지들이 망하는 거잖아. 그렇게 치면. 망할지는 가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얘기처럼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를 뭐 놀리고 자주간에 놀리다가 지가 망하는 거냐 그러면은. 저희가 그 인민 3부자가 저기였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네. 옛날에 인민 3부자에 보면 막 사람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렇죠. 예, 뭐 철도도 깔고 댐도 건설하고 핵무기도 사람을 갈아 넣어서 했나 네. 하기 때문에 그 뭐 경제가 조금 무너지면은 사람을 또 좀 갈아 넣지 않겠습니까? 그러네. 그리고 보면 저희가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 자본주의 국가 같았으면 진작에 망했을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뱅크런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일어나는데 뱅크런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 뭐 영을 발효하는가 봅니다. 명령을. 그래가지고 돈을 찾으러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해라. 네네. 며칠 내 얼마나 가져갈 거냐? 네. 그래갖고 그 일주일 전에 연락이 오면 연락에 맞춰가 돈을 준비해서 해주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은행이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일주일 전에 다 모아가지고 중앙은행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와서 일주일 동안 준비한 다음에 오면 딱 내주면 되니까. 이건 뱅크런은 갑자기 몰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죠. 몰려가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막아버린. 그리고 또 뱅크런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면 잡혀가는. 네네. 완벽한 뱅크런 예비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부도가 그 뱅크런은 안 일어나고 있지만 뭐 부도는 계속 일어나죠. 부도가 벌써 부도 큰 거 2개 나가지고 근래 최근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년 초가 되면은 더 몰릴 겁니다. 한참 전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위안화로 국내 부채는 위안화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죠. 빚을 진 거는 어쨌든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내 부채 문제도 문제가 됩니다. 단지 이제 외화 부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 위기는 안 난다는 거였었는데 내년이 되면은 올해 미뤄둔 외환 부채, 그러니까 올해 미등급이라고 하죠. 등급 못 받고 되게 위험해서 네. 발행한 이제 중국 달러 부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달러 부채가 내년이면 돌아올 겁니다. 만기가 대규모로 내후년까지 들어오고요. 내가 당연히 갚을 수가 없겠죠. 돈이 없으니까 빌린 거였었는데 차환이라 해갖고 빌린 대로 또 빌려갖고 갚아야 되는데 과연 누가 또 빌려줄 것인가? 과연 작년보다 지금 더 악화됐는데 볼 때 기업 수익이 걔네가 지금 마이너스 9.몇 %가 나왔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게 한 20% 나오는 거 아니겠냐. 공식이 마이너스 9.몇 %인데 공식이 이렇다고 해서 공식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니지 않냐. 누가 산정을 해봤는데 따로 똑같이 그 자료 갖고서 마이너스 20% 정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더욱 돈을 못 구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어렵지 않겠는가. 돈 빌리는 것도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갖고 한창 그런 뉴스가 돌죠. 무슨 뉴스냐면은 중국계 이제 은행들이 한국 지점에서 최대한 이제 외화 부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가고 있다. 달러를 갖다가. 그러니까 한쪽에 또 그렇습니다. 문제 없다. 별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는데 항상 문제가 없답니다. 전부 다. 미국 리포 시장에도 이렇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사실상 QE4가 진행되고 있다.
양적 완화, 예, 양적 완화 네 번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보는 것이 맞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양적 완화는 아니야. 양적 완화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저도 보는데요. 네. 세상이 다 혼란스럽습니다. 혼란 속에서 주식값은 오르고 있죠. 부동산값도 오르고 우리만 네. 그런 거 아니고 딴 나라도 그러니까 뭐 그러냐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정상인가?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보고 내년 6월이 겁이 납니다. 내년 6월에 사과 방송을 찍을지 아니면 나랑 맞췄다, 우린 맞았다 방송을 찍을지 그때까지 이야기 계속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예. 언제 6월 오는 거야? 듣는 분들이 그러겠어요. 예? 듣는 분들이 언제 6월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겹다 그만해라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레전드 방송이 될 것인가? 네. 아니 이제 묻혀버릴 것인가? 뭐 쓰레기 방송이 되려면 인기가 있어야 쓰레기 방송 되기 때문에 쓰레기 먼저 것 같고 레전드 방송이 더 가까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죠. 찍어봅시다. 뭘 찍어요?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레인지를 찍어보죠. 20에서 60%. 20에서 60%? 예. 미국이요? 섹터별로. 미국이요? 한국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이를테면 지금 주가가 2,000이다. 그런 것에 20에서 60%가 떨어진다고요? 다이버전스가 그 정도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이면 그럼 6, 2, 섹터별로는 한 60% 빠질 수 있는 것도 있겠고. 그럼 6, 2, 10이면 1,200, 800까지 떨어진다고요? 같이 하겠습니까? 한 금방 20에서 60이라며. 1,600? 한 1,600 정도? 그러면은 끼고 다 20이잖아요. 그렇죠. 20에서 60%. 그러니까 한 60이라면 좀 전에 그건 섹터별로. 큰 섹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섹터라도 60% 떨어지면 거의 완전 폭락. 그렇죠. 반토막이죠. 완전 개폭락인데? 뭐 그런 거 별거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 서프라임도 아니죠. 2018년부터 지금 보면은 뭐 한쪽에서는 저보고 야 네가 틀린 건 인정해야지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보셔야 돼요. 주가 보십시오. 반토막 나는데 한둘입니까? 맞췄습니다. 그래도 한 20에서 40이 낫지 않을까요? 60은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40으로 하겠습니다. 60은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일단은 진짜 그렇게 된다고 해도 돼도 그렇고 안 돼도 약간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맞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반토막 난 것들이 수두룩하게 빽빽하게 쌓여 있는데 너 틀렸어라고 말을 해봐야 정신 승리밖에 안 돼요. 네네. 올라간 거 있잖아. 올라간 거 잡으셨으면은 괜찮은데 제가 잡으신 분은 없고요. 떨어진 거 들고 있는 분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면은 싼 가격이니까 좋겠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데 더 떨어지는 게 하늘의 운입니다. 그러니까 끝물에 왔다는 건 전부 다들 한번 느끼실 것이고 그래갖고 레인지를 한번 겨우 결정을 해보는 겁니다. 20에서 한 60% 정도. 20에서 40% 바꾸겠죠. 20에서 40%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별로 작은 것은 20% 정도, 많으면 한 60% 정도 괴리율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괴리율을 따라서 아마 가지 않겠는가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운명의 시절, 뭐랄까요? 전부 다 함께 대비하고 있으니까 안 올 것이다. 대비하는 주가가 저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대비를 안 하면 대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비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질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잔치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원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잘 가고 주식도 잘 가고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술품이 뜰 것이다. 네. 말기적 증상이죠. 물론 맞기는 해요. 원래 예술품이 원래 그 버블의 끝판은 원래 그 예술이기는 하죠. 예술 작품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예전 금융위기 직전도 사실 그러긴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술품 어떻게 보면 예술품 낫긴 합니다. 예술품은 없어지는 않으니까. 흔히 말해서 뭐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그렇죠. 숨겨두기 좋고. 근데 뭐 다이아몬드 영원하다는 사실 마케팅이잖아요. 그렇죠. 드비어스인가요? 거기 이제 마케팅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현금도 투자다. 라는 이제 문구를 가지고서 아마 가시는 게 단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시겠죠. 야, 고마, 넌 몇 년째 고민이야. 계속 고민이야? 말씀하시는데 올해 운이 좋아서 넘어간 거지. 자빠질 기회 몇 번 있었는데 탁탁 막아낸 겁니다. 중앙이 워낙 능력이 좋고 트럼프가 주가에 너무 목을 매가지고 막아낸 거지. 이게 뭐 우리가 잘해서 막아줬는가? 아닙니다. 내년에 정부가 얼마나 돈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돈 풀으려고 경기 하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좋다기보다는 안 좋다는 뷰를 가지고 계속 질러보겠습니다. 네가 기나 내가 기나. 뭐 이제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표랑 좀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더럽게 안 가네요.
이게 참 억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은 좀 위험해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지표랑 갔으면 좋겠다는 게 폭락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폭락은 아니고 장기 평균에 이제 뭐 여하튼간에 어쨌든 하락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하락했습니다. 지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장기 평균. 네. 그런 지금 뉘앙스인 거잖아요. 그런 표현 위험합니다. 뭐 어차피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댓글로 듣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네. 마음 편했습니다. 장기 평균이라는 것이 있고 그 장기 평균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벗어나는 경우라고 해서 영원히 올라가느냐? 영원히 올라간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를 전부 다 지배하겠죠. 나 지배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세상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도 없고 영원히 오른 자산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순환하는 게 맞고 실질 가격으로 보면 더 순환하는 게 맞고요. 좀 현명하게 쳐야 된다고 보고 저는 저희 모델, 저희가 갖고 있는 뷰가 맞다고 지금 확신합니다. 안 움직여서 지겹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그렇게 금방금방 움직이진 않죠. 네, 즐겁고 행복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 치고서 그렇게 들어본 사람이 있긴 있죠. 네, 아니 더구나 뭐 엑셀을 밟았으면 그렇게 금방 브레이크 밟는다고 멈춰지나요? 맞습니다. 네, 더구나 비 오면 제동거리도 길어져요. 그렇죠. 어우, 네. 멋진 표현입니다. 네. 비를 열심히 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끔 그렇게 멋진 표현을 해요. 저도. 네, 뭐. 깜짝 놀래. 연준이 무릎 막 뿌리고 있어. 쫙 미끄러지게. 원래 올해 1월에도 미끌 수 있어. 올해 1월에도 멈출 수 있었고 8월에도 멈출 수 있었는데 이것들이 점점 물을 뿌려가지고 계속 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지? 이러다가 하나 둘씩 영원히 가능한가봐라고 보고서 지금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 얼마 있는가? 반대편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죠. 시장이라는 건 참으로 오묘한 것 같습니다. 네네. 벌써 26분을 찍었습니다. 왜요? 많이 찍어서 신기해서요. 그렇다고 방송에 이렇게 대놓고 우리 26분에 찍었어요 이런단 말이야? 잠깐 말한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럼 뭐 더 이상 뭐. 그럼 다음 주. 근데 생각해보니까 더 이상이란 표현을 하기 전에 그래서 화웨이와 반도체 시장 변화에 대한 얘기가 뭐가 있었던 건가요? 다시 생각나는 게 없는데. 정리 한번 해보죠. 네. 미국이 이제 무역전쟁 시작을 하면서 화웨이를 때리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화웨이 자체가 뭐랄까 표적으로 좋았고 첫째 표적으로 좋았고 이게 걔네 보조금과 뭐랄까 약탈적 경제라고 해야 되겠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기업들이 싸우라고 시킨 거지 국가가 뒤를 대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국가가 뒤에서 돈을 대가지고 만들어낸 회사였고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 저가 공제로 기술력을 쌓아서 미국의 기술력을 빼앗아서 가면서 하는 그 대표적인 표적 공격을 당했습니다. 무역 분쟁의 표본이었었는데 얘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사실상 방어를 완료한 것 같습니다. 방어체 완료를 했고 그 뭐랄까 공급선도 바깥으로 치웠고 돌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 공급선 납품처를 잃었다고 판단이 되는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물건을 못 파는데 주가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거의 회복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고 보는데 한쪽에서 이제 뭐 상관없어 금리가 내려가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럼 저게 정상인가라고 볼 때 회사 그러니까 뭐 제가 쓰는 비유죠. 통닭집에 권리금을 주는 이유는 금리가 낮아서가 아니고 그 통닭집이 통닭을 잘 파니까 저희가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권리금을 주는데 이유가 통닭집이 잘 파는 게 아니고 안 팔려도 금리 내려갔으니까 권리금 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건이 팔려야 되는 거지. 기본 가정이 좀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좋게는 없지 않겠냐. 미국이 점점 몰리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저는 이제 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도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선도적으로 반도체가 좀 들어갔습니다. 보기에 미국에서 사가지고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보고 사간 회사들이 이제 그 물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 전에 저희 반도체 시장 공매도 의견 냈던 것과 비슷한 이제 의견을 계속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을 빙자한 중국 이야기. 맞습니다. 미국을 빙자한 중국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